안녕하십니까, 재롱철 선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모두 세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EBS 연기에 대한 평가원의 거짓말. 두 번째, EBS 연기에 대한 강사들의 거짓말. 그리고 세 번째, 올바른 EBS 교재 활용법. 자, 수능 EBS 연계란 수험생이 EBS 연계 교재 및 강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수능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EBS 연계 교재 및 강의를 활용해서 수능 문항을 출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수능 때까지는 직접 연계랑 간접 연계가 합쳐져서 70%가 수능에 반영이 되었고요. 2022학년도 수능 때부터는 직접 연계가 폐지가 되었고 간접 연계로만 수능의 50%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능 연계 교재는 보이시죠? 수능 특강 영어, 영독, 수능 완성 이렇게 세 권이고요. 이제 평가원이 이 세 권을 감수했고 EBS에서 지금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원이 밝힌 EBS 간접 연계 출제 원칙을 제가 읽어볼게요. EBS 연계율 50%의 의미는 문항수 기준으로 50%가 EBS 연계 교재나 강의에서 본 친숙한 지문이나 자료, 개념이나 원리, 문항 등을 활용하여 출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 영역의 경우 EBS 연계 문항이 모두 간접 연계로만 출제가 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EBS 연계 교재 이 세 권을 딱 풀어봤을 때 소위 연계 체감을 통해서 소재나 주제를 바로 알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문을 조금이나 빨리 풀어본다든가 아니면 친숙함을 통해서 바로 정답을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가 작년 2023 수능이 치러진 이후에 평가원이 공개한 EBS 교재와의 연계성입니다. 듣기 포함해서 모두 23문제입니다. 일단 듣기를 제외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12문제가 빠지면서 독해 문제에서만 총 11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독해 문제가 총 28문제니까 그 중에 11문제예요. 그러면 어때요?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허탈한데요. 일단 어떤 유형들이 연계로 출제되었는지를 보면 18번 목적, 19번 심경, 24번 주제, 25번 도표, 26번 내용 불일치, 27번, 28번 실용문, 33번 빈칸, 43, 45 장문 독해 3문항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EBS 연계와 관계없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유형들이 보이시죠? 목적, 심경, 내용 불일치, 실용문, 그리고 장문 독해 3문항이 바로 그것들이고요. 이 유형들의 오답률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때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학생들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유형들이죠. 보세요, 4%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EBS 교재와 연관성을 따지기 전에 말이죠. 이건 무조건 풀 수 있는 유형들입니다. 자, 그러면 24번 주제 유형과 33번 빈칸 유형이 그래도 눈길을 끌죠. 아시다시피 이 유형들은 오답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어디야 하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작년 24번 수능 24번 지문과 평가원이 간접 연계가 되었다고 밝힌 수능 완성의 해설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간단히 말하면 작년 수능 완성 EBS 수능 완성 4회 30번에 출제된 지문의 주제는 패러다임이 천천히 변화한다 였고요. 작년 수능 23번의 주제 유형의 답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 없는 패러다임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게 영어 지문을 읽어봐도 뒤에 해설지로 한국말로 읽어봐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단어 딱 하나만 똑같고요. 나머지 단어나 구문은 완전히 다르고요. 내용도 완전히 다르고요. 이게 완전 다른 지문이에요. 이건 사실상 완전히 다른 지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간접 연계입니까?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어떤 지문이나 나올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작년 수능 33번 빈칸 지문은 어떨까요? 빈칸. 좀 솔깃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EBS 영어 독해 완성 5강 3번에 공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지역 포럼에 참여하자는 글이 나왔었고요. 작년 수능 33번 빈칸 문제는 사유지의 발견물은 소유주의 것이다 라는 포획의 규칙이 공유지의 비극을 낳았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단어 및 구문의 유사한 부분이요? 없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나 어구 없었습니다. 그냥 공유지의 문제라고 하는 이 소재만 같고요. 이 서로는 완전히 다른 지문입니다. 참고로 이 공유지 문제라고 하는 이 소재는 최근 10년 동안 EBS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같다고 해서 연계 체감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연계가 되었다고 말하기에 정말 창피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EBS가 말하는 간접 연계는요, 허구입니다. 허구. 간접 연계라고 쓰고 비연계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수능 때부터 1등급 비율이 뚝 떨어진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두 번째, EBS 연계를 대하는 일부 강사들의 거짓말을 알아봅시다. 지금 인강 사이트에서 또는 오프학원에서 소위 EBS 변형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쓸데없는 짓입니다. 입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간접 연계가 적용되고 있고, 간접 연계는 위에서 얘기했듯 비연계와 같은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EBS 변형 지문으로 공부를 하는 일입니다. 그건 2021학년도 수능 이전에 직접 연계가 적용되던 때 저작권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EBS 연계 교재 지문을 변형해서 수능 대비를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벌써 2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지금 입시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EBS 지문을 도대체 왜 변형해서 공부합니까? EBS 자체 지문이 가장 완성도가 높고요. EBS 자체 지문의 선택지가 가장 수준이 높은 선택지입니다. 그걸 강사들이 변형을 하는 순간 그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수억이 투자가 되는 EBS 교재의 퀄리티를 넘어설 수 있는 강사와 교재팀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과거에 매몰된 채 그 방법을 고수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여전히 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여러분 100%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EBS 지문을 변형한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건 내신 대비를 위해서 일부 도움이 될 뿐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뻘짓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EBS 연계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EBS 연계 교재 3권을 풀어본다고 해서 수능에서 주제나 소재가 유사한 지문을 발견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기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문제집보다도 가장 수능과 유사한 문제집은 단연코 EBS 연계 교재 3권입니다. 이 연계 교재 3권의 지문들이 작년 기준 약 720지문 정도가 되는데요. 이 720지문이 모두 좋은 문제라고 보긴 힘듭니다. 모두 수능보다 어렵거나 수능과 유사한 지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수능과 유사한 문체를 가진 문제들은 단연코 EBS 교재들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변형도 되지 않은 그 문제 그대로를 풀어보고 그 문체에 적응하는 게 EBS 연계 교재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지문을 외우거나 칼 분석해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영어 공부 자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수능 영어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그 변화를 알지 못하면 헛공부하게 될 거고,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 나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입시가 장난입니까? 정확하게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제발 검증된 강사와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